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지난 2월 18일 JTBC 뉴스큐브 6에 유우상 씨와 유씨 변호인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방송 내용 일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감첩 조작 논란 직접 오늘 간첩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상 씨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인 양승봉 변호사가 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먼저 첫 번째 의문은 국정원은 왜 유 씨를 처음에 간첩으로 봤을까? 어떤 혐의점을 인지하고 받지 않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예. 제가 그 2004년도에 북한에서 나왔거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대사관 측에서 중국 현지에서 치밀한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일각이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관련돼서 객관적인 판사님이 계시고 당사자인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이 있고 맞상대인 검찰이 있습니다. 그 하령 씨의 이제 도장이 부분과 이제 변호사님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시간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그 정도가 안 될 것 도장 같아요. 한 번만 저희가 사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이제 다른 의원들이 그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관인이 다르다는 것이죠. 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유우상 씨와 변호인에게 캐묻고 따지고 시간 문제로 유우상 씨의 말을 적극 제재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방송이 지난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들어보신 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뉴스큐브 6라는 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방심위의 처분, 여러분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방심위 수장, 공안검사 출신의 박만 위원장입니다. 오늘 이 문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뉴스큐브 6 내린 징계, 이 근거 규정이 좀 궁금하고요. 해당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다고 방심위는 주장하는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구조 2항 공정성, 객관성 조항, 그리고 제11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규정 위반, 제14조 객관성 위반이라는 겁니다. 예. 이 중에서도 특별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 주장 중심으로 방송해서 시청자들을 혼동케 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범죄 혐의자에게 자기 주장의 기회를 주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렇다면 뭐 검찰 입장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 같긴 한데요. 보통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서 검찰 입장이나 이런 건 다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된 프로가 2월 18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2월 17일 날 JTBC에서는 검찰 국정원 입장을 충분히 보도했고요. 3월에 들어서도 뭐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출연시켜서 국정원과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했습니다. 예. 전날에도 방송을 했고 그 후로도 뭐 충분히 반대쪽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결국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이게 중징계라고 이제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수위로 본다면 어느 정도 수위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 정도면 뭐 향후에 있을 지금 뭐 재승인 심사는 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방송 평가에 반영되는 징계 종류는 법정 제재 이상인데요.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그리고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4점입니다. 예. 그리고 과징금을 받게 되면요, 5천만 원 이상일 때 15점, 5천만 원 미만일 때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평가 결과가 재승인에 반영될 때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700점 중에 방송 평가가 350점 반영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방송 평가에선 4점인데 재승인에선 50% 반영되었기 때문에 2점 감점 되게 되는 거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편파 심의를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방송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 등 중징계를 계속 때리면 이게 누적되면 이게 탈락 사유가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사안만으로 가지고 다음 재승인 심사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례들이 이제 누적되면 재승인 심사 때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건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좀 질문을 드렸지만 그 네. JTBC 해당 프로그램이 유우성 씨와 그 변호인만 따로 출연시켜서 입장을 들었다.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JTBC가 그나마 균형을 맞추어서 이 사안을 보도한 거고요. 예.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검찰과 국정원이 간첩이다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시면 대부분의 언론이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에서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나마 반대편 당사자인 유우성 씨 쪽과 변호사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하루 전날 이미 2월 17일 13분에 걸쳐서 보수 진보 성향의 정치평론가 변호사가 출연해서 이거 다뤘고요. 예. 예, 그리고 3월 10일에 부장검사 출신인 김용남 변호사가 나와서 유우성 씨가 어떤 점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시간까지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뤘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건요. 철도 노조 파업 당시에 이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불공정 보도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심의할 때 방심위는 단지 당일 보도가 아니라 그 전후에 관련 보도를 공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제없다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같은 기준이라면 이번 사례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철도 노조의 경우는 전후 보도를 다 고려해서 공정성을 판단해주고 JTBC 경우만 유독 그 2월 18일 당일 보도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게 편파도 부끄러운 편파라고 봅니다. 예.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방송 내레이션과 진행자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논란이라고 하는데 증거 조작이 아니라 간첩 조작이라고 표현한 것. 이건 사건을 악의적으로 확대하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사안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 언론의 재량 아니겠습니까? 이 박만 그렇죠. 위원장이야말로 좀 사건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만 위원장이 이게 간첩 조작이다, 증거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증거 조작이라고 보는 건 박만 위원장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공정한 객관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건 언론도 그래야 하지만 박만 위원장이 더 그래야 하는 겁니다.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 여당 추천위원들은 이게 간첩 사건인데 일부 증거가 조작되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 추천위원들은 이거는 중요한 증거가 조작되었고 그 중요한 증거가 조작되어서 간첩으로 어떤 분의 인권이 크게 훼손됐는데 언론이 이것도 못하냐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박만 위원장이 자신의 생각을 언론에 강요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박만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당 쪽 인사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재판 중인 사건을 함부로 다뤘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네. 근데 국내 뭐 대다수 언론들 수사나 재판 중인 사항 뭐 경쟁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지 않습니까? 네. 뭐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주장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픈 기억이지만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 소환 때 언론이 어떤 보도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만으로도. 예. 그리고요. 이게 아주 딱 떨어지는 게 있는데요. MBC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 있잖아요. 그 판결, 지난번에 1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MBC 뉴스데스크가 심지어 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그런데 방심위가 문제없다, 이 보도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MBC는 이 재판의 또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당사자가 그런 보도를 내보냈는데 문제없다고 해놓고 유독 이 유우성 씨 사건에 대해서만
이게 문제 있다. 그것도 아주 가장 중징계를 내린 거거든요.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과징금 이하에선 가장 중징계인데 이렇게 내리는 거 이거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까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MBC에 있던 이제 손석희 사장이 JTBC로 옮겨서 지금 보도부문 사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제 JTBC의 논조가 좀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네. 정권이 이 손석희 사장 체제, JTBC 보도 체제, 요거 좀 마음에 안 들어한다. 좀 네. 벼르고 있다. 이런 느낌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최 의원님도 이런 분위기, 뭐 적절한 상황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심지어 이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재승인을 앞두고 사실은 문제가 가장 많았던 건 JTBC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게 TV조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권 쪽에서는 JTBC를 문제 삼으려고 한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 양심상 그렇게 안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JTBC의 손석희 사장 취임 이후에 심지어 삼성에 대한 비판 기사까지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것도 삼성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노조와 백혈병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이 부분까지 다룰 정도로 용기 있는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용기 있고 중립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다 보니 유성씨 사건에서 중요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너무 큰 문제니까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와 그다음에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권이 싫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세간의 의혹이 충분히 근거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넓게 좀 의미를 확대하자면 결국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의 관점이나 논조 이 자체까지 좀 통제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좀 보이는데 네. 동의하시는지요? 이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방심위가 지금 계속 그 논란에 휩싸여 있고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중요하게는 방심위가 그런 판단을 독자적으로 하는 걸까 하는 의혹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독자적으로 그런 판단하는 걸까라는 의심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 박만 위원장 저는 뭐 네. 단순히 그냥 공안검사 출신이다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한 이후에 변호사로 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안검사 출신이고요. 예. 이분이 지난 2011년 5월에 2기 집행부가 꾸려졌을 때 방심위 위원장을 맡았죠. 근데 이제 그동안 박만 방심위 체제가 정치심의, 편파심의 논란에 계속 휩싸여 왔고 지금도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예. 이 문제는 앞으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 의원께서 여야 6대3 구조의 이 방심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예, 개선책이랄까요? 지금 체제에서 그런 개선책을 얘기한다는 게 가능한지도 좀 의문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곧 3기 방심위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여야가 어떻게든 중립적인 인사들로 방심위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하여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방심위를 어떻게 하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을까 관련 법안을 많이 내놨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새누리당이 이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말 절대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겠다. 이게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예. 저희도 굉장히 난망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방심위 구성할 때 저희라도 제대로 된 사람들 추천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 서포트해야 되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소관 상임위 사안이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은 좀 반대했지만 어쨌든 보고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야당이 좀 일정 부분 좀 밀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밀렸다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부적격하지만
그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예. 예. 그리고, 일단 답변 태도나 이런 면에서 성실했던 점, 진지했던 점은 사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이제 형식적인 거고, 내용상으로 이분이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분이 적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후에 이제 어떻게 가는지는 또 그 소관 상임에 계시니까 잘 또 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